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트형제입니다. 오늘 차이나 전기차 ETF가 5.6%나 급락하면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걱정하고 심란한 하루를 보내셨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5년, 10년 투자를 목표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크게 들어간 종목이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많이 걱정될 수밖에 없답니다. 저 역시도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항상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지만 계좌가 이렇게 파랗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많이 심란해지고 언제쯤 계좌가 양전하여 수익을 안겨다 줄지 걱정이 되곤 한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걱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매달 근로소득을 통해 열심히 모아둔 소중한 투자금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힘드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 ETF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를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ETF가 5.6%나 급락한 이유는 중국 전기차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상하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전기차 생산 중단 사태마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부품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전기차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는 니오의 전기차 공장과 시험장이 상하이에 몰려있다 보니 상하이가 봉쇄되며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앞서 테슬라도 지난달 28일부터 조업을 중단했고 당초 테슬라는 4일간 공장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하이의 코로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아직도 재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상하이, 지린성 등 완성차 회사와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몰려있는 도시들을 봉쇄했습니다. 이러한 봉쇄 조치로 공급망이 끊기면서 중국에 공장을 둔 테슬라와 상하이 자동차 등 18,200개 이상의 전기차 관련 업체가 영향을 받으며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주가를 큰 폭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 ETF의 구성 종목들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죠. 상하이 이외의 도시에서도 코로나 확산세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광저우에도 최근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중국 정부의 봉쇄 조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광저우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과 함께 4대 도시로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도 1일 신규 감염자 수가 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해 초중고교의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타도시 이동 자제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확산세가 더욱 심해지면 광저우의 봉쇄 조치도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봉쇄로 중국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 올랐는데요. 지난달 상승률인 0.9%와 블룸버그의 예상치인 1.4%를 모두 넘겼습니다. 중국 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봉쇄령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로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리튬, 니켈 등 배터리 핵심 소재의 가격이 폭등하며 배터리 전기차 업계가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던 것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가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던 전기차였는데 전기차 보조금도 줄고 전기차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전기차 가격 인상은 필수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가격이 차량값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데 이 배터리 원자재의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면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장 눈에 띄게 인상된 원자재는 배터리 양극재 원료인 니켈입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로 니켈 수요가 늘어나는 중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 니켈 생산량 3위인 러시아의 니켈 공급이 막히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인데요. 3월 15일 톤당 48,000달러가 넘는 최고점을 찍은 이후 떨어지기는 했지만 작년 3월 가격이 1만 달러대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1년 사이에 2배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공급 불안으로 배터리, 전기차 가격이 인상되면서 전기차 대중화 달성 시점은 기존보다 좀 더 멀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기차 관련 기업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여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비롯한 여러가지 ETF들의 분산 투자 중입니다.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에도 투자 중인데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국내 2차전지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큰 폭으로 상승해주며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으나 오늘은 약 3.55% 하락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록다운의 영향으로 중국 전기차 관련 주들이 급락하면서 국내 소재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8.99%, LNF 6.43%, 에코프로비엠 2.45%, LG 에너지 솔루션 3.3%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며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역시 하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배터리 관련 종목의 약세가 추세 하락이 아닌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증권가에서는 중국 전기차 공장 생산 중단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2차전지 관련 종목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주가가 자연스러운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한 조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전문가들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아직 산업 전체가 안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으로 판단하고 상승 여력은 아직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전기차와 2차전지 섹터는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한금투 보고서에 따르면 충분히 내린 만큼 분할 매수를 진행할 적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중국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는 외국인의 수급 문제와 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 내부 락다운 조치 강행 등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 대내외 불확실성은 잔존하고 있지만 이미 주가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리스크는 정점을 통과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오미크론 폭증에 따른 중국 정부의 봉쇄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매일 신고치를 경신 중이고 국제적인 봉쇄 역시 계속되고 있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 생각에 이번 고비를 잘 넘긴다면 지금보다는 유연한 방역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공급망 문제가 개선되면서 다양한 전기차와 관련된 출구 전략들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소비 위축이 전기차 시장 축소를 의미하지 않고 전기차 시대로의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 폭증에 따른 소비 위축과 경제 문제는 늦어도 오미크론 확산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경제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하반기 정도쯤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지속적으로 악재만 쏟아지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뉴스들만 쏟아진다는데 이 말은 정말 학계의 정설과도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렇지 않나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유가 급등과 스태그플레이션, 중국 봉쇄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 정말 좋은 뉴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최적의 분할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ETF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음 편한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함입니다. 중국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ETF, 미국이라는 세계 1위 국가의 시장지수에 투자하는 ETF, 미국의 가장 큰 1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들에 투자하는 ETF 등등 제가 투자하고 있고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이 ETF들은 그 어떤 주식 종목들보다 안전하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ETF들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괜히 알지도 못하는 주식을 왜 했지? 소액이라도 벌어보려고 했는데 역시 주식은 아닌 것 같네. 내가 무슨 주식이야, 적금이나 넣을걸. 등등. 계좌가 파랗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무조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식 투자를 왜 시작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처럼 시장이 좋을 때는 남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 벌 때 나는 벼락거지가 되는 느낌을 받는 포모증후군을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이런 포모증후군을 느끼며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저금리 시대에 예적금만 들어서는 우리의 자산을 불릴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코인 투자든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투자는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돈을 잃는 느낌이 많이 드신다면 현재 계좌의 주식 평가금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모아놓은 주식이라는 자산의 수량에 집중하시는 건 어떨까요?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뻔한 생각이 멘탈을 잡아주는데 좋은 효과를 주기도 한답니다. 지금 당장 주식을 빼서 다른 곳에 투자금으로 활용하시거나 급한 돈이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계좌에 보이는 평가손익을 손절을 통해 확전 손실로 만들어 우리의 투자금을 줄이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지 않을까요?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다시 우상향하게 되어 있고 자산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모두 수량에 집중해서 목표로 하는 수량을 모으는 생각을 가지고 즐겁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ETF들의 분산해서 투자하고 투자할 때도 분할해서 투자하며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투자하신다면 보다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해지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자산이 열심히 일하며 벌어주는 자본소득을 꾸준하게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소득에 대한 한계는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이죠. 힘들더라도 주식에 투자 중이신 여러분이 승리자이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빨리 시장에 대한 악재들이 해소되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투자 생활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